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일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토마스 리서치의 토마스시죠? 예, 제 영어 이름이 네. 예, 토마스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미국도 3분기 이제 네. 어닝 시즌 네. 중인데 네. 좀 동향은 어때요? 3분기 실적들은? 지금 3분기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업 실적 추정 실적 증권사들 추정 실적을 모아서 공표를 하는 네. 팩셋이나 네. 레피니티브 같은 데서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실제로 계속 그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망치가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치 추정치죠. 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기업 실적들이 뭐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라고 나오지만 네.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는 이제 실적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미 눈높이도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여서.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어때요? 일단 뭐 업종별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업종별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 업종들의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에너지 업종의 가장 이제 요 파란색은 이제 3분기 그 실적 네. 그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 이제 추정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그 주황색이 4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분기만 보시면 이제 에너지 업종의 이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100% 이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재가 한 25%, 그다음에 부동산 쪽이 이제 주로 이제 리츠가 좀 많죠. 예, 그래서 18% 정도.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디스크리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의 소비재, 네. 경기에 좀 민감한 소비재들이죠. 경기 민감 소비재가 한 8.5%, 요 업종이 8.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S&P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1.5%까지 좀 이제 줄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2.4% 정도였던 거였는데 이게 좀 이제 많이 내려와 있고요. 이 그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다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도 중요하지만 4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4분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4분기에 이제 그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한 6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재는 40.4%, 그 다음에 부동산이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이 세 개의 업종이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어닝의 모멘텀적인 측면, 어닝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는 속도를 보여주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는 산업재 정도만 지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 업종은 3분기에 10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지만 일단 3분기에 보여줄 거 거의 다 보여준 거죠. 네. 예,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한 2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지만 네. 이제 4분기는 더 좋네요. 예, 더 좋은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으로만 보자면 사실은 이제 한 산업재 업종 정도만이 지금 이제 실적 관련돼서는 보실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이는 거는 이제 산업재 정도밖에 없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재에는 방산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방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방산 쪽은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산업재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도 안 좋은데 좋은 것들이 어딘가에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개선되는 것들, 그 ETF로 찾아보자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ETF는 이제 업종 ETF이기 때문에 네. 업종이 좀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되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개별 종목들은 다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그 기업 고유의 리스크 부분은 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미국 업체를 탐방을 가고 그다음에 그 뭐 미국 업체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하는 그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게 어렵죠. 예, 그러면 ETF로 해서 업종 전반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부동산 세 개 정도가 지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그 이제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ETF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하고 아이시어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 그다음에 뱅가드 인더스트리얼 인덱스 펀드가 네. 이제 대표적인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뱅가드에서 나온 뱅가드 리얼 이스테이트 인덱스 펀드하고 찰스 스왑 US 리치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셀렉트 섹터 SPDR 펀드가 가장 대표적인 업종 펀드로 꼽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 산업재, 부동산만 지금 여기 모아놓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박스 친 거는 뭐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산업재만 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산업재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3분기는 이미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도 같이 보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이익이 더 개선되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3분기에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더 이익의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산업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그 이제 그 일종의 시가총액이죠. AUM이라고 하는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요게 지금 이제 118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치자면 16조 정도 되는 네. 굉장히 좀 큰 펀드고요. 저희가 21일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출시일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8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요거는 전형적인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펀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PDR 펀드라는 건 다 저기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만든 이제 ETF입니다. 특징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투자 스타일은 그로스 밸류 블렌드 두 개의 섞은 블렌드 중에서 약간 블렌드의 성향을 갖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과 가치를 합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어떤 변동성 대비해서 성과를 얼마나 잘 내냐. 네, 보면은 샤프 레이쇼가 1.78로 굉장히 좋은 펀드입니다. 요 샤프 레이쇼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기네가 감당한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좋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펀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레이스온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 5.07% 네. 정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유니온 퍼시픽, 이건 이제 철도 회사입니다. 철도 회사,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파스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UPS, 네. 페덱스가 특성 업체죠. 그 다음에 허니웰도 약간 복합 기업인데. 요 허니웰 같은 경우엔 약간 우주 항공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복합 기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흔히 산업재료라고 하는 대형주들이 탑 10을 구성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요 탑 10들이 한 40% 정도 조금 넘게 상위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장 전형적인 업종 인덱스 ETF로 보셨으니까 네. 약간 테마성 ETF를 좀 이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iShares US Aerospace and Defense ETF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 데이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2006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블랙락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라지캡보다는 이제 그 약간 미디엄,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의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요것도 밸류 그로스의 중간인 블렌드의 성격을 갖는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샤프 레이쇼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펀드고요. 가장 수익성이 좋은 펀드기도 합니다. 네. 예.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기타가 지금 한 25%밖에 안 될 정도로 네. 실제로
한 75% 정도는 탑10 종목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전형적인 그 SPDR 펀드는 지수 추정 형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종목을 다변해서 쪼개서 집어넣는 반면에 이런 건 굉장히 압축해서 집어넣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적극적인 펀드 운영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0.36%로 좀 높습니다. 아까는 0.1이었는데 0.1%였잖아요. 근데 이제 0.36%로 좀 높은 편이고요. 레이스연 테크놀로지가 이제 21%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럭키드 마틴, 그다음에 보잉 이런 게 이제 탑3 를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4% 전후에 주로 이제 항공과 방산 쪽에 좀 네.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업종 지수를 추정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테마의 형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투자가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성과가 좀 사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장기 동안 가져가기보다는 네. 뭐 짧게 이런 어떤 실적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단기성 운영이 사실 더 잘 맞는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요 외에도 좀 네네. 핫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3분기 이제 업종 실적 발표를 아까 한 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네. 업종별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어느 업종이 좀 좋을 것 같으냐 그리고 그래서 어떤 ETF를 사야겠냐 이런 축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로 보여지는 산업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 쪽이 되겠죠. 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제한을 두었던 여행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들이 이제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행 관련 쪽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트업 디맨드죠. 이렇게 네. 눌려있던 수요가 눌려있던 수요. 폭발하는 이런 펜트업 디맨드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여행 관련 업종이다. 그게 이제 호텔, 크루즈, 항공 이런 것들이 지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뭐 ETF? 예, 를 보면 될까요? ETF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예 보시면 그 최근 12개월 동안 네. 그 호텔,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크루즈, 그다음에 이제 그 S&P 500 그 이제 같이 한번 비교로 놓고 이제 그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개월 전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이 이게 호텔 정도만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S&P 500에 대해서 아주 큰 폭으로 좀 다들 좀 부진한 그러니까 시장 대비 훨씬 더 많이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아주 치명적이었었죠. 근데 이제 쭉 이제 요런 그 차이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다가 최근 놓고 보시면 요게 조금 제가 저번 주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러는데 S&P 500이 연초 일주일간 마이너스 0.11%였던 거에 비해서 호텔,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크루즈가 굉장히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크루즈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크루즈가 좋은 이유가 10월 초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UBS에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네. 그 기존의 홀드에서 바로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 크루즈 산업을 오버웨이트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크루즈 산업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또 요것도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과연 이제 소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네네. 그 영향도 없지 않아 받긴 날 텐데요. 그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니잖아요. 경기도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하향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향은 하고 있지만 완만하게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뭐 이게 그렇다고 제가 뭐 1년 3년을 보셔야 되는 테마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일 핫하게 관심이 많은 테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담고 있는 ETF 네네. 위주로 봐야죠. 그 여행 관련된 ETF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베스코에서 나온 그 인베스코 다이나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가장 큽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디피앙스 호텔 에어라인 앤 크루즈라는 ETF를 권해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베스코 다이나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ETF는
그 AUM이 그 운용자산 규모가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 네. 밑에 이제 US 글로벌 제트 ETF가 제일 크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요거는 그 항공 쪽에만 딱 그 한 개의 산업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테마성 형태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요 그 인베스코 다이나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큰 ETF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이제 여행 쪽에 맞추고 있잖아요. 여행 쪽에 맞추고 있는데 이 펀드는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레저의 포커스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너 브라더스 뭐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트 디즈니 네네네. 라든지 그다음에 그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라고 네, 하는 네, 네. 그런 게 탑 10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 펀드의 종목 구성으로 봐서는 요거는 조금 이제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디피앙스 호텔 에어라인 앤 크루즈 ETF하고 그다음에 디렉션 데일리 트래블 앤 버케이션 불 이 2배짜리 레버리지 그 ETF가 되고요. 2x shares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ETF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면요. 일단 디피앙스 호텔 에어라인 앤 크루즈 ETF를 먼저 보시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1년 6월 30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썩 좋을 수가 좀 없는 게 뭐냐면은 이 팬데믹 시절에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네. 지금 1년 한 5개월이 채 안 됐죠. 1년 네. 4개월 조금 넘은 펀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률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건 또 테마성 ETF다 보니까는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0.45%. 좀 전형적인 업종 ETF는 대부분 한 0.1%나 그거보다 좀 쌉니다, 오히려. 네네.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테마성 ETF들은 조금 수수료가 비싸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최근 1년 동안 샤프 레이쇼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좋았던 애를 이제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심 있고 지금 이제 개선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의 베이스로 둔 거니까는 사실 이게 좀 단점이긴 하죠. 어떤 장기 성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히 좀 약점이 될 수는 있는데 워낙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한 2, 3년 동안은 특수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은 일단 과거 데이터는 조금 미루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종목 구성을 보시면은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힐튼 월드와이드 가 되겠습니다. 힐튼 호텔이죠. 힐튼 호텔 체인이 되고 8.26%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게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건 이제 메리어트 호텔 쪽이고요. 요 두 개 회사 말고는 요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발음 좀 버벅거렸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여기는 이제 세 개는 요 그 크루즈 회사들. 회사들입니다. 정말 요 여행과 관련된 대표 선수들만 딱 채워놓은 펀드가 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버리지 ETF 보여주셨던 것도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요 레버리지 ETF는 이제 이 디렉시온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만든 건데요. 이 디렉시온이라는 회사가 레버리지 ETF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요 약간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버리지 ETF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습니다. 0.96%. 엄청 높네요.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거의 1%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구성은 이제 펀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뭐 굉장히 구성이 여행 관련된 업체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로 돼 있고요. 에어비앤비가 가장 지금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월트 디즈니 빼고 나면 이제 부킹닷컴, 부킹홀딩스나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예약 사이트 운영되는 이런 업체들이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카지노 겸 뭐 이런 그 호텔 관련 업체. 그다음에 힐튼, 메리어트. 여기도 좀 아까 보신 건 정말 전형적으로 호텔, 크루즈, 항공 딱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맞춰서 넣은 것처럼 만들어진 펀드인 거에 비해서 얘는 약간 좀 예를 들면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거나
뭐 약간 좀 싱크로나이즈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 ETF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정말 이 레버리지 ETF는 단기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뭐 여기서 내가 대박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엉켜버리죠. 예,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요 뒷부분에 ETF 요거는 다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예, 이제 US 글로벌 제트 ETF 요거는 이제 항공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커서 네. 다 좋은데 네. 이런 게 있지만 저희가 굳이 메인으로 설명 안 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나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업종 특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뺐다. 예, 그래서 호텔 쪽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호텔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어드바이저 쉐어스 호텔 ETF도 괜찮긴 한데 네. 문제는 너무 작아요. 규모가. 예. 이 호텔 쪽만 투자하는 펀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이 호텔 쪽만 투자하는 펀드가 요 펀드 어드바이저 쉐어스 호텔 ETF인데 요거는 거의 AUM 운영 자산 규모가 44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작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도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초소형 ETF다 보니까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토마스 리서치 가면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요약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언론사 쪽을 통해서 유료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컨텐츠들을 전달해 드리는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 쪽에 네이버 플랫폼에 저희 채널을 얹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요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국내에 나오는 기업 보고서 중에서 꼭 보셔야 될 기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꼭 보셔야 될 기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는 컨텐츠도 있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지금 오늘 진행한 것 같은 미국 ETF 관련된 컨텐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지금 저희 채널에 지금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지금 이름이 한국 주식 미국 ETF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자료를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이제 거기 가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한국 주식 미국 ETF라는 그 채널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 채널을 가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네이버 창에다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 프리미엄 콘텐츠 홈페이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돋보기 표시 있죠? 이 돋보기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입력창이 뜨는데 여기에 한국 주식 미국 ETF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채널에 한국 주식 미국 ETF에서 이게 토마스 리서치 왼쪽에 있는 여기가 프로필 사진이 여기 저기 CI거든요. 예, 요게 딱 뜨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도 올라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추정 실적이 계속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까지도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이렇게 올리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상향되는 기업들 해서 1, 2, 3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이제 전기차 관련 ETF 관련 것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쪽에는 저희가 매주 한 3회, 2회에서 3회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릴 건데, 사실 저희가 그 네이버 플랫폼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과금을 하기는 저희도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은 최소한 11월까지는 앞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12월이 될 수도 있고요. 최소한 확정적으로는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무료로 그냥 오시면 저희 컨텐츠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다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오셔서 좀 많이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리서치 사이트도 좋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통해서도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토마스 리서치의 이일수 대표님이
예, 이제 개선이 될 ETF를 꼽아주셨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